안녕하세요. 차트의 쭈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후.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유후 할 기분이 아니에요. 와, 윈도우 뭐 업데이트가 있어서 뭔가를 하고 났더니 녹화 프로그램이 뭐 설정이 풀려가지고 30분짜리 영상이었는데 날라가고 땀이 나네요. 네, 다시 녹화를 뜨고 있습니다. 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자, 아무튼 뭐 태풍 링링가 지나갔고 제주도나 뭐 이런 데는 좀 피해를 좀 보신 데가 많죠. 속히 피해가 빨리 좀 복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뭐 대전은 참 축복받은 땅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바람이 좀 강하게 불긴 했는데 뭐 타 지역에 비해 뭐 사실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빨리 피해가 복구가 돼서 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자, 이거 할 겁니다. 세력이란. 자, 일부고요.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려니까 좀 그런데, 일부에 대해서는 어떤 뭐 개략적인 얘기만 할 거예요. 이게, 아까 진을 좀 빼놔서, 지금 하는 게, 뭐, 약간은 좀 정성이 좀 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잘해볼게요. 자, 세력이란 얘기를 듣기 전에 영상 하나를 보고 가실게요. 잠깐만요. 예, 지금 영상은 뭐냐면 어 자,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세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세력 과연 니들 뭐냐 이거죠. 자, 세력이란 자, 차트 흐름, 그러니까 파동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까 있었던 게 나왔죠. 전액을 막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파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거죠. 세력 간의 다툼이다. 글자가 아까보다 더 못 써지네요. 마음이 좀 급해져서 그런지. 자, 아무튼 세력 간의 다툼인데, 자, 그러면 니들은 뭐냐 이거죠. 일단 세력이 뭔지를 좀 알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서로, 각기, 서로 각기 다른, 뭘 가졌냐면, 생각을 가진, 서로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어떤 단체가 되겠죠. 보통 이런 단체들은 어떠냐면 기관이에요. 그런 어떤 기관들이 뭐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다툰다라는 거죠. 그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차트를 파동을 만들어지는 것은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다. 근데 이런 어떤 기관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거다. 당연한 거죠.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는 세력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거냐? 자본력이 바탕이 된 기관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단체고 하니까 개인보단 당연히 자본력 또는 자본금이 많지 않냐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단체나 기관에는 어떤 애들이 있냐? 이런 애들이 있겠죠. 몇 년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던 건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국민연금공단, 이런 애들 있죠. 연금공단. 이 사람들이 공적 자금 갖고 뭘 했습니까?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어떤 투자했냐?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해외 선물에 투자를 했는데 이제 이게 좀 잘못됐죠. 뭐 얼마를 갖고 투자했는지, 뭐 몇백을 갖고 투자했는지 이건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뉴스를 딱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 봐야 뉴스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뭐 김밥 할머니가 모든 어떤 대학교에다가 뭐 장학금을 쓰라고, 장학금을 쓰라고 뭐 1억인가? 그때 당시 1억은 굉장히 큰 돈이죠. 지금도 큰 돈인데 뭐 기부하고, 그런 뭐 따뜻한 어떤 그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맨 정치적인 얘기,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패륜한 얘기, 그죠? 엄마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뭐 부모를 죽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보게 되면 스마트폰 갖다 넘기다가 이제 헤드라인만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 이제 오해의 소지도 생기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조금 다른 길을 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해외 선물했단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 얘기해도 그러네. 선물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겠죠. 왜냐면 국민의 세금으로서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힘들다 보니까 투자를 해서 공적 자금을 좀 더 불려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잘못된 경우죠. 아무튼 그런 어떤 기관들, 이런 국민연금공단, 이런 공단들, 그 다음에 은행들 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 그쵸? 대표적인 게 한국은행도 이 기관이 되죠. 뭐 이런 사람들 실제로 이제 뭐 이런 기관이니 이런 뭐 해외 선물, FX 마진 거래, 뭐 이런 데 투자도 하는 거죠. 그 은행에 딸려 있는 선물사들도 있죠. 뭐 선물사는 은행에 안 딸려 있어도 뭐 증권사, 선물사 같은 말이지만 회사들이 있긴 하죠. 뭐 대신, 그 다음에 뭐 하나대투, 삼성, 뭐 키움, 이런 어떤 증권사들. 근데 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증권사를 만들려면, 선물사를 만들려면, 제가 예전에 언뜻 들었는데, 뭐 일단 500억의 어떤 자산 규모가 돼야 뭐 이런 증권사를 회사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뭐 중요하지 않죠? 500억이 됐든 600억이 됐든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이런 기관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죠. 이익을. 그러다 보니까 차트의 흐름, 파동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차트 흐름, 파동의 주체는 누구인가? 방금 얘기했었죠? 방금 얘기했던 누구죠? 세력이에요, 세력. 자, 그럼 우리가 세력돼도 되는데, 그쵸? 자, 근데 아무튼 이 세력들이라고, 제가 이제 주체는 누구인가, 세력이라고 했는데, 세력이 차트의 어떤 흐름을 만든다 라고 이제 대전제를 좀 사실은 좀 깔고 가야 우리가 흐름을 좀 읽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거는 뭐 답이 너무나 당연한 거라서.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 자, 차트의 흐름은 세력들만 만드나?
아니겠죠? 꼭 세력들만 있을까요? 자, 차트 흐름에 구성원들이 있어요. 자, 구성원들. 자, 구성원들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나열해 보면, 방금 우리 얘기 들었던 어떤 애들?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 이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자, 매수 세력들하고, 매도세가 있죠. 주식에도 매도세가 있습니까? 있지 않나요? 뭐 공매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저는 주식을 많이 해보던 사람은 아니라서 언뜻 알기로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매수 세력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똑똑한 매수세가 있는 거죠. 스마트하죠. 그 다음에 어리버리한 매수세가 있어요. 이 똑똑한 매수세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매수세로서 니네들은 힘이 강하다 이런 거죠. 근데 어리버리한 매수세, 니네들은 야, 니네 매수세 맞아? 왜 이렇게 힘이 약해?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매도세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똑똑한 매도세, 어리버리한 매도세. 똑똑한 매도세는 힘이 강해서 쭉쭉 잘 빠지는데, 뭐 장대문 같은 거 여러 개 쭉쭉 나오겠죠. 예. 근데 어리버리한 힘이 약한 매도세는 장대문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양봉 캔들이 막 몇 개로 나오는 거야.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력에는 매수세, 매도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애들이 있냐? 이런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드려서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애들? 이런 애들. 슈퍼개미. 슈퍼개미도 크게 두 가지 나눠지는데 별거 없어요. 똑똑한 거, 약한 거. 뭐 이런 거죠. 똑똑한 거, 어리버리한 거, 힘이 강한 슈퍼개미, 힘이 약한 슈퍼개미들이 있다라는 거죠.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이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국내 주식에서 어떤 사람들, 예, 포리너, 예, 외국인들이 슈퍼개미죠.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들이라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포함되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라 하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선진국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미국이라든지, 그쵸? 대표적이죠. 뭐 캐나다,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을 갖고서 매수를 막 했다가 어느 시점 되면 매도를 막 하죠. 물량 다 떠넘기고 나가버리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의 최소한 어느 부분은 휘청거리잖아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위험할 것 같으면 아예 주식도 거래를 안 하죠. 그 대표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MF 터지기 직전에 이미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이렇게 슈퍼개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구성원들 중에는. 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사람들, 그죠? 일반 개미예요. 일반 개인 투자자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가 되죠. 그러면 개미들이 머릿수가 더 많을까요? 세력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합치면 개미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그런데 힘이 강할 가능성이 낮아요. 왜요? 뭉치기가 어려우니까. 왜 뭉치기가 어려울까요? 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주식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야, 어떤 종목을, A라는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종목을 나머지 개미들이 다 몇십만 명이 다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A라는 종목을 오전 10시에 동시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매수가 안 되겠죠. 왜요?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내가 주식하지 않는 이유, 뭐 거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수급이 딸린다. 그래서 분할 매수가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10시에 A라는 종목을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봤더니 그만큼의 물량이 나와야, 쉽게 얘기하면 매도 물량이 나와야 뭐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 동시에 매수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일단 수급이 딸리기 때문에 10시에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그 중에서 최소 20, 30%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매수하라고 하면 매수를 안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뭔가 찜찜해. 하라고 해도 지 물량을 뭐 떠넘기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끼리 뭉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피 터지는 게 거의 세력들한테 당하는 개미들이죠. 피투성이가 됩니다. 자, 아무튼 지금 세 번째 차트 흐름의 흐름은 세력들만 만드나? 그렇지는 않죠. 세력도 있는데 세력 중에서도 매수세, 매도세가 있고, 그죠? 매수세가 있고, 똑똑한 매수세가 있고, 어리버리한 매수세, 그 다음에 똑같이 매도세도 똑똑하고 어리버리한 매도세들이 있더라. 그리고 슈퍼개미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있더라. 저 이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보통은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분명히 우리보다는 선진국이니까, 그러면 제가 뭐 베트남이 생각났어요. 뭐 베트남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건 팩트는 우리보다는 후진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인데 베트남에서 만약에 주식이 가능하다면 그거를 우리도 좀 잡고서 지현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트남 경제를 무너뜨리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돈을 벌자는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 대상이 베트남이면 좀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 베트남에서 주식하는지 저 모릅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자, 근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미국 주식이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데 주식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외 주식은 좀 건드려 볼 필요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미국 주식 같은 그런 해외 주식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그쪽 공부를 하면 좀 공부를 하게 되면 좀 무섭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라서 좀 손을 댈지 안 댈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고민이 되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여기 써 있었던 글자였었나요? 무임승차. 무임승차 하면 돼요. 무임승차. 얘는 어떻다? 무임승차 해라. 무슨 얘기냐면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야 되는데 1번 버스가 있고 2번 버스가 있고 3번 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1번 버스에 아까 얘기했던 국민연금공단이 1번 버스를 탄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자, 2번 버스에는 증권사, 키움증권사가 2번 버스를 탄다라고 해볼게요. 그 사람들도 거래를 할 테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연금공단 세력을 쫓아갈 것이냐,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면 키움증권사의 세력을 쫓아갈 것이냐 라는 거죠. 거기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같은, 만약에 매수를 한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는 힘이 정말 강한, 연금공단이 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뭐 키움증권이 어리버리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키움증권이 무조건 계속 어리버리하다는 게 아니에요. 예시만 드리는 거지. 그럴 수가 있는 건데, 과연 내가 1번 버스를 탈 거냐 2번 버스를 탈 거냐, 그 외에 많잖아요. 3번이 있을 수도 있고, 적어도 3번이 개미가 탄다고 그랬으면 저는 3번 안 타겠죠. 1번이든 2번이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타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1번이든 2번이든 어쨌든 이제 세력 버스를 탔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잘 주시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부저를 눌러. 그럼 뭐 하면 돼요? 같이 따라 내리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확률이에요, 확률. 과연 차트는 어떤 확률을 갖고서 움직이냐 이거죠. 이 확률을 나타내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제 아시겠죠?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는 이러저러한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최소 70%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 나는 매수를 할 거야, 또는 매도를 할 거야, 또는 정산을 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확률은 어떨 땐 올리고 어떤 시나리오에서는 어떨 땐 내리고, 같은 시나리오지만 몇 개 캔들 때문에 진입을 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전에 찍었던 영상에는 더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스크립트를 짜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무슨 얘기했나. 뭐 한 얘기를 뭐 거의 7, 80% 이상은 거의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두 번 하려니까 조금 화가 나는데, 뭐 아무튼 뭐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을 저는 다 전달을 한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영상 2부에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이런 세력들 때문에 생기는 어떤 차트의 흐름이잖아요, 그죠? 그 차트의 흐름에 관련된 파동이 있으면 보통은 전고점 전저점들이 따라오죠. 그럼 왜 이런 전고점 전저점들이 중요하며,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돌파하기 직전이거나 이랬을 때 왜 개매들한테 환상을 줘서 현혹시키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또 어떤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세력들의 습성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기본 개념하고 실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자, 오늘은 1부는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매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잔고가 빵빵해질 그날까지 이 영상은 계속 쭉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요금 잘 됐겠죠?